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하고 특임장관직을 신설하는 한편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집권이익이 인적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의 3분의 2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층은 신종플루에 대한 교차 면역을 갖고 있지만 젊은 층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 2분기 실질 국민 총소득이 21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10년 전 기름 유출 사고가 났던 백운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의 최고 20배가 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나 정화 작업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주민의 혈액과 소변에서 6명 가운데 1명꼴로 국제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의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 드리는 보험료만 받고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근의 고등어와 갈치 등의 조업이 올해 달콩을 맞으면서 부산 공동어시장의 위판액도 역대 신기록인 4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의 한 주택 마당에서 하단부만 남아있던 신라 문무대왕 능기의 상단부가 200년 만에 발견돼 탁본으로만 내려오던 전문이 판독 가능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하고 중폭의 개각도 단행했습니다. 집권 2기 내각에 합류한 새로운 얼굴들을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실용과 화합형 총리 카드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야권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정 전 총장은 충남 출신으로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 경제학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에 대검 공안부장과 중수부장을 역임한 이귀남 전 법무차관, 국방부 장관에는 일군사령관, 수방사령관을 지낸 김태영 합참의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친박계이자 경제통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노동부 장관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삼선의 임태희 의원, 그리고 신설된 특임장관에는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을 발탁해 정치인 3명을 입각시켰습니다. 여성부 장관에는 대한가정학회장을 지낸 백희영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어렵게 모셨다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 국정 철학과 친서민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각으로 장관 평균 연령은 59세로 낮춰졌고 출신 지역과 학교도 적절히 안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총리를 교체하는 등 집권 중반기 내각 구성을 마침에 따라 앞으로는 화합과 통합, 중도 실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개혁 성향의 한때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이 정 전 총장의 발탁, 파격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정치권 지형 변화까지 염두에 둔 이 다목적 카드로 보입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충청권 출신에다 중도 개혁 성향으로 대국민 이미지가 좋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좀 더 강한 경제의 나라, 또 보다 통합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저 목표이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주 비판해온 정 총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철학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조건부로 찬성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청계천 컨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 내정자의 정치적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권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과 중도 유권자를 끌어안을 적임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과 이념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여권 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 중반 최적의 총리로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네, 이 정치인 출신이 대거 입각한 것도 이번 정부 들어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이 개각의 의미와 함께 내정자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총리를 포함해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정치인 입각도 대거 이뤄졌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기 회복이 아주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노사문화, 이것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박계인 최경환 의원을 등용하고 공석이던 특임 장관의 현역 의원을 입각시킨 것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소원했던 여의도 정치와 거리 좁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야당 및 당 정청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현역 장성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 군심을 모으고 역대 보수 정권 하에서는 처음으로 호남 출신 법무부 장관을 탄생시킨 것도 탕평과 화합에 방점을 뒀습니다. 국방에 걱정하지 않으시게끔 국방 대비태세 철저히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내정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양성평등과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여성부 장관의 현역 교수를 내정하는 등 이 대통령은 집권 2기 국정 운영의 인적 기반을 다양화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개각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편차가 큽니다. 이 국민통합형 내각에 소통이 잘 될 거라는 기대, 어색한 조합이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화합과 실용, 안정 세 가지를 얻은 국민통합형 파워 내각이 구성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 3명의 입각으로 당정, 당청 간 소통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전기가